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내가 사는 세계 단원 시험 대비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음이 무겁죠. 그럴수록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준비를 해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해설을 하게 되면 너무 시험 직전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이거를 녹음을 하는 중이고요.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보고 잘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뭐 산과 뭐 하천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내용도 나오고, 도로나 뭐 학교, 건물, 시설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도 나오고, 자연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에 대한 정보 담고 있습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방위 표시가 특별히 없을 때에는 지도의 위쪽을 동쪽이 아니라 우리 북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 표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북, 남, 동, 서. 따로 이 표시가 없으면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다. 이렇게 읽어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잘못 말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는 종이 지도보다 인터넷 전자지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지표면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줄여서 나타낸 그림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등고선 내용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 등고선은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이테 같이 나무의 나이테 같이 이렇게 그려진 부분들이 있고, 그 지형의 높이를 표현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단면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좁을수록 급경사, 간격이 이렇게 넓을수록 완만한 경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에 제시된 지도의 형태로 옳은 것은 세계 전도, 우리나라 전도 같은 거는 뭐 사실 또 이 안에서도 비교하면 누가 더 대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 둘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많이 줄여서 작게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계 전체를 줄여서 종이에다 나타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 간략하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도 같은 것도 우리나라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작게 많이 줄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축적 지도, 작게 보이면 소축적 지도다. 이런 거 선생님하고 연습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지도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함께 보여주고 있는, 어떤 특별한 주제만을 위해서 특정한 내용만 담은 게 아니라 자연환경, 인문환경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일반도. 그래서 여러분 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에 나타낸 비율. 여러분 축척이라고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지도 읽기 문제네요. 넘어가 버렸죠?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축적은 지금 여기 1대 5만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미터로 써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센티미터로 우리가 표현을 해 줬을 때 이 지도에서 1cm는 500m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5만 cm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동쪽 방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방위 표시가 따로 없으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표시가 여기 돼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서. 그래서 남동쪽, 그러니까 이 지도의 이쪽 방향으로 봐주면 되는데, 공장, 제육공장 이쪽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저 볼게요. 엑스포 과학공원의 남서쪽, 엑스포 과학공원을 찾았더니 여기 있거든요. 남서쪽은 여러분 이쪽으로 가야 되죠. 남서쪽에
대전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대전산업단지는 남동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X 틀렸고, 조금 올려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2cm라면 실제 거리는 2km이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이거 적용해주면 되죠. 1cm가 5만 cm라고 했으니까 2cm는 10만 cm가 되겠죠?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1km. 근데 2km라고 했기 때문에 땡.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되나요? 지도 읽기 잘 되나요? 자, 5번으로 내려가서 우리 이제 그 사회교과서 맨 처음에 지도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이 세 개의 대륙과 대양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이제는 좀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했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다. 여러분 우리 작아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두 번째 이거를 2번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죠? 3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4번 이것도 고칠게요. 1, 2, 3, 4, 5 순서대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죠. 인도양, 태평양 2번으로 고친 다음에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을 3대양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 밑에 인도양,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태평양, 여기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갈 때 건너는 바다 대서양. 약간 나름대로의 특징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다 전체 면적보다 육지 면적이 더 넓다.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교과서에 보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바다가 70%, 육지가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어요. 자, 육지는 적도를 기준으로, 자 여러분 여기 적도 표시가 되어 있죠. 적도를 기준으로 육지가 확실히 더 북반구 쪽에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 좀 지울게요. 아프리카는 서쪽으로 대서양. 여러분 이거 계속 물어보고 있네요. 북, 남, 동, 서.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서쪽은 대서양, 동쪽은 인도양 접해 있는 거 맞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이 대륙과 대양을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 있어요. A와 E의 명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인데 유럽이라고 했으니까 땡. B, 이거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 제대로 연결된 것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저 해볼게요. 여러분 C는 지중해 아니고 북극해. 여러분 D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건너간다 그랬어요. 태평양. 그 다음에 E 여기는 오세안이 아니고 남아메리카.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1쪽에 요 대륙과 대양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위치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에 들어갈 단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는 그림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대륙 서쪽으로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있는 바다는 우리 대서양이고 아프리카 대륙 동쪽으로 있는 바다는 인도양이고 북쪽으로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여러분 지중해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무슨 대륙? 아프리카 대륙과 지중해를 마주보고 여기 있는 대륙 유럽이 되겠죠. 유럽 대륙. 그래서 이거 차례대로 쓴 거 한번 찾아볼까요? 대서양, 인도양, 유럽. 그래서 7번에 3번 체크. 지금 대륙과 대양의 위치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거를 개교기념일에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 개교기념일까지 놉시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공부합시다. 위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죠. 위치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 맞습니다.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죠. 위치는 지역이나 국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여러분 5번에 보시면은요. 위치를 통해 기후, 지역, 문화 등의 특징은 파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왜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과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이 되는 어떤 의식주의 차이가 있죠. 내가 여기 산다고 했을 때랑 내가 여기 산다고 했을 때 정확하지는 않아도 위치를 알면 대략적으로 이런 기후니까 뭐 A 지역은 어떤 기후가 나타나니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8번에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차분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정신사나움 좀 지울까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차례대로 하나씩 볼게요. A는 여러분 A는 이 선이네요. 영도가 붙어있는 가로선. 이거 뭐야? 여러분 경도 영도 아니죠? 가로니까 위도 영도고요. 본초 좌우선 아니고요. 적도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바로 나왔네요. 바로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구분되는 거 맞죠? A를 기준으로 위로 이 지구 반쪽을 북반구, 아래로 지구 반쪽을 우리가 남반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B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B는요 지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요 각도 위도를 얘기하는 거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이 각도는 커진다. 그렇죠 여러분. 적도에서 더 멀어질수록 이 각도는 점점 커집니다. 어디까지? 90도까지.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 자 C는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어디 갔어요? C는 그렇죠. 이렇게 있는 세로선들이죠. 경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세로선이다. 한마디로 경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는 얘기고. D를 기준으로 D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네요. 영도. 뭡니까? 본초 좌우선이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반바퀴 180도, 서쪽으로 반바퀴 180도.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각각 영도에서 180도로 나타낼 수가 있죠. 경도의 범위. 위도의 범위는 영도에서 90도. 경도의 범위는 영도에서 180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10번요.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실제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조금 생략이 되어 있겠죠. 좀 간략하게 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명과 건물 번호, 여러분 도로명이면 이 도로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건물들의 번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망과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와 랜드마크, 눈에 띄는 것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위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디귿 맞는 말. 간단히 줄여 중요한 부분만 대략적으로 그리고 있죠. 상세하게 그리지 않고요. 줄여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대략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디귿 리을 10번에 5번 되겠죠. 11번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경도 위도 좌표에 해당하는 국가를 찾아보래요. 남이 30도, 동경 135도야. 한번 찾아봅시다. 남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남반구에서 찾아줘야 되죠. 남반구에서 30도. 선생님 30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림을 잡아야 되겠죠. 20도와 40 여기요. 20도와 40도의 중간쯤. 조금 정확하진 않겠지만 직선을 나름대로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남위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벌써 위도만 그었을 때 걸리는 나라가 D,
하고 이 약간 끝부분 걸리기는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동경 135도를 찾아보면 딱 나오겠죠? 동경 135도니까 여러분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반바퀴, 여기가 동반구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반쪽, 여기까지가 서반구가 되죠. 동경 135도라고 했는데 선생님 동반구에 135도가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림을 하라고요. 여러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120과 160의 반이니까 140 맞죠? 그러니까 140보다 좀 안 되겠죠? 140보다 좀 안 되겠죠? 뭐 네, 조금 더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대략. 자 그러면은 이제 요쯤이라고 하고 그거 보면은 여러분 발견했나요? 남이 30도와 동경 135도를 겹치는 이 지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D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위도와 경도 좌표를 읽을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내려가서 1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치울게요. 위 지도에 표시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여러분이 A, B, C, D, E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몰라도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A가 어디예요? 여러분 A는 어딜까요? A는 네 영국입니다. 영국인데 잠시만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어딘지 알겠나요? 네, 집이에요. 아파트 방송이 나와가지고 급하게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A는 이제 영국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도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대륙 옆에 또 친절하게 써 있어요. 대서양이라고.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죠. 왜냐면은 지금 이쪽 이 A 지역 나라 왼쪽으로 서쪽으로 대서양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B 어떤 나라죠? B 여러분 아이고 B가 여러분 이게 조금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프랑스예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프랑스인지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다. 자 보면은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니까 북반구 맞고요. 얘의 위도를 이렇게 대충 읽어봐도 중위도 맞잖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C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예요? C는 여러분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 밑에 있는 인도양. 자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 남쪽에 위치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대륙은 여기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 남쪽이면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죠. 아시아 대륙 남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아 볼게요. 4번이 뭐야? D 오스트레일리아는 남반구 중위도에 위치한다. 적도를 기준으로 아래쪽 남반구에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위도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중위도 지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를 볼게요. 남아메리카에 위치하며 여러분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고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는 거 맞고요. 대서양에 접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대서양 맞잖아요. 이쪽에 있는 바다들이 대서양이기 때문에 대서양에 접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자 그러면은 옳지 이것도 맞는 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다. 13번 볼게요. 좁은 지역의 위치 표현 방법. 그러니까 뭐 어떤 한 나라를 표현할 때처럼 우리 한 나라를 표현한다는 거는 지역이 좁지 않고 넓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집이라든가 우리 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의 위치를 표현할 때 적절한 것은 찾아볼까요? 우리 집 위치 표현할 때 맞는 방법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약도 그려주면 좋겠죠. 약도 간략하게 그려주는 지도죠. 랜드마크 그 지역의
유명한 또는 눈에 띄는 어떤 상징물, 건물 이런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줘도 우리 집은 뭐 홈플러스에서 어디 어디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방식, 남춘천역에서 어디 어디 방향으로 오다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걸 이용해서 말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도로명 조정, 무슨 로, 몇 번,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적합한 것은 기억, 니은, 티귿 이렇게 13번에 네 가지가 아니고 요 세 개가 들어간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대륙과 해양은 우리 집은 아시아 대륙에 있고 태평양과 접해 있어 너무 예, 오지 말라는 얘기죠. 리을은 좁은 지역에는 잘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볼게요.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까요? 우리나라 있죠.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적도 기준으로 북쪽에 있고 우리나라 중위도에 위치를 하고 있죠. 1번 맞는 얘기.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 있는 거 뭐 지도를 통해서 지도 안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동경 여러분 이거를 14번도 문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어떻게 여기를 북이, 여기를 동경. 이걸 고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게 3번도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 33에서 43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도를 그려보면 우리 한반도 전체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조금 더 아래로 와야 될 것 같은데 33도에서 43도 위치하고 있죠. 북이.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경도를 표시해야 되니까 독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124에서 132도 동경에 위치한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3번도 틀린 답이 되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를 바꿨었기 때문에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쳤을 때 3번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아시아 대륙 서쪽에 위치했대요. 여러분 이거 정신 사나우니까 지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전체의 대륙이 아시아라는 거는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아시아 대륙 기준으로 우리 지금 동쪽, 서쪽이 아니라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다고 해야 되는데 서쪽에 위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옆에 있는 바다가 우리 태평양이란 얘기 했었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틀렸다? 아시아 대륙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죠. 북쪽으로는 대륙과 연결되고 지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 4번 보고 15번으로 내려갈게요. 15번에 우리나라와 경도와 위도가 비슷한 국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도부터 한번 볼게요. 위도는 여러분 가로 위치라는 거 알아야 되죠? 대한민국과 가로 위치가 비슷한 나라, 지금 걸리는 나라 보니까는요. 일단은 미국도 여기 가로에 걸리고 터키, 이집트 이렇게 세 개가 가로 위치에 걸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도, 세로 위치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랑 세로 위치가 같은 나라를 표시를 해주니까 어떤 나라 걸려요?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세로 위치, 경도가 비슷하죠. 어디 갔어요?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자, 그러면은 경도가 비슷한 국가, 위도가 비슷한 국가 두 가지 다 해당하는 거 몇 번이다? 15번에 3번이다. 여러분 잘 되나요? 조금 미리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주 막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배운 지 지났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나고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알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으니까 또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고 강의 보고 모르는 거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5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할게요.